안녕하세요. 지역을 리드하라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충남대학교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단은 지역을 선도하는 인사에게 경험과 지식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지역 인재들에게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주제별 토크, 또 더 나아가 공공기관, 산업체와 함께하는 취업 토크 콘서트까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정말 특별한 게스트 모셨는데요. 대전의 자랑이자 대전의 대표 기업인 주 맥키스 컴퍼니 조웅래 회장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실은 학생들이랑 같이 얼굴 보고 눈빛 보면서 호흡하면서 같이 하고 싶었지만 워낙 요즘 때가 때인인지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도 여기 충남대 출신입니다. 아, 맞아요. 굉장히 또 친근감도 있고, 굉장히 친근하고, 아주 좀 정겹게 오늘 이 토크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최고의 힘이 긍정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도 그렇고 좀 주변에 힘든 상황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늘 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올 한 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영상 보는 이 친구들이 남 같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아들 같고 친척 같고 그렇죠. 하실 텐데 우리 전에 하셨던 그 강연 저도 잘 들어봤습니다. 강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강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못다 했던 이야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근황을 들으니까 소주회사 회장님이신데 유튜버시라고요. 어떤 유튜버를 하고 계신지. 지금 제가 런토크, 네. 뛰면서 뭐 이렇게 토크를 해요. 그게 돼요? 뛰는데 헉헉거리는데, 예. 그 제가 마라톤을 지금 21년째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자랑스러운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한 가지 운동을 내가 21년 동안 하고 있다. 아주 뭐 네. 좋고요. 뛰는데 주로 뭐 이렇게 뛰면서 토크를 하는 런토크. 국내 최초의 런토크 창시자 진짜. 근데 회사 운영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유튜버에 도전을 하셨어요. 이런 도전 정신 이런 건 어디서 나오시는 건가요? 예. 처음에 내가 2천만 원 가까이 혼자 창업을 해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더라도 그렇게 하면 습관이 되니까 계속 또 이렇게 해요. 도전하고 그렇지. 도전하고 네. 하시는군요. 그 자체가 또 이렇게 내 인생을 또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활력이 되고 내 좌우명이 이제 불광불급이거든요. 네. 불광불급. 네.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뭔가에 한번 빠져들어가지고 미치도록 일을 하다 보면요, 뭘 하다 보면은 실패를 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 그냥 주자능보다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유튜브에 네. 그렇다고 또 남이 하는 걸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21년째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으니까 뛰면서 내 이야기를 잘해요. 아, 이분야다.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진짜 뛰면서 말하는 건 정말 웬만한 사람은 잘 못할 것 같은데 그 시장을 개척하신 거네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한 3년 있다가는 유럽 전역을 지금 뛰면서 코로나가 좀 풀리면 뛰면서 풍광도 담고 또 토크도 하고 항상 지금 뭐 나이를 먹더라도 뭔가 새로운 데 도전하려는 거. 그 자체가 내 스스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사회에 나가야 하고 또 취업해야 하는 우리 지역 인재 친구들에게 참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핵심이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전해야 그렇죠. 되고 하는 거.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 회장님의 뭐 그동안 겪어왔던 지식,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 전에 강연 중에 공유 경제,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사실 이 단어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공유 가치 창출이란 무엇인가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개족산 한국길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걸 해서 만들어 놔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건강도 찾고 뭐 즐기고 소통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뭘 생각했습니까? 우리 기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길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취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나만의 이익뿐만 아니라 내 들어가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까지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또 미쳐서 한다면 더욱더 큰 결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경제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도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이제 신뢰라는 자산을 얻는 데서는 많이 좀 베풀고 나누고 네. 그 베풀고 나누고 하는 데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마음도 필요하고 이게 이제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쌓여서 신뢰라는 자산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 왜?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가치 중심의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는 신뢰라는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마찬가지다. 저는 늘 좀 감각을 키우라. 감각, 오감이죠, 오감. 오감이 열려 있어야 감각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항상 뭔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많은 걸 체험하고. 꼭 뭐 어떻게 뭐 지식만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주입한다 했고 해서 그게 앞으로 뭔가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는 이 마음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상대의 마음을 잃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회사 입사하실 때 나는 좀 그 회사의 부속품인 것 같아서 나오셨다고 했는데 근데 그 회사 입사하겠다고 우리 청년들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뭐 준비해가고 또 뭐 가서 또 입사를 하고 또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다 선호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두 곳을 제가 다녔습니다. 대기업 다니셨네요. 예, 그런 데가 바로 뛰쳐나와가지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좀 그때부터 저는 좀 일탈을 많이 좀 한 거죠. 내가 좀 가치관이 나는 좀 뚜렷한 편인데 정말 그 큰 기업에 가서 이렇게 좀 있으니까 완전 부속품. 근데 중소기업에 가서는요, 별로 근무 여건이 안 좋았는데 숨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내 존재감이 확인이 되는 거죠. 거기서 뭐 이렇게 제가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는데 프로그램을 짜다가 또 기술 영업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좀 이렇게 경험을 쌓아서 창업을 했죠. 뭐가 옳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취향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대기업이 나는 좋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도 평균 재직 그 기간이 10년이 안 됩니다. 평균 재직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됐다는 거는 있습니다만 또 그 조직에 가면 그 나름대로 또 뭔가 또 경쟁이 또 치열한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어디 뭐 대외적으로 이름이 이렇게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은 있겠죠. 취업을 준비할 때 대기업도 좋지만 중소기업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고 들어가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고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창업까지도 연결되고 그 창업에는 미치는 그런 열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도 이 개족산 황토길도 정말 솔직히 미쳤다고 사람들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죠. 약간 돌았다. 어떠셨어요? 예. 근데 내가 해보니까 좋고 한번 걸어본 사람 다 좋아해요. 네.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운데가 아니면 답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핵심이 있는데 격가지를 놓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핵심을 모르거든요. 네. 숲에서 맨발로 걸어본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저도 좋더라고요. 그렇겠네.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고. 예. 처음에는 나는 이제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서 미친 건데 주변에서는 또라이를 미쳤다 그랬죠. 왜? 비가 오면 썰리 나가잖아요. 네. 저는 원래 개족산에 황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그걸 다 갖다 부으신 거예요? 그렇죠. 비가 오면 썰리 나가는데 왜 저 짓을 하느냐. 그래서 미쳤다는 기고. 저는 맨발로 걸으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한 게 그건 나는 빠져들어서 미친 기고. 그래 한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주변에 반대도 많았고. 그렇지만 내가 확신이 있단 말이야. 이게 답이라는 게 이게. 세상에 쉽게 금방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도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찾아가지고 거기 빠져들어야 돼. 금방 뭔가 되는 게 없다.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 정해놓고 빠져들면은 미치도록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게 답이 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나. 근데 회장님 또 이렇게 보고 또 회사 운영하시는 모습 또 유튜브 하시는 모습 보면 열정이 넘치셔서 그런 건지 되게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열정의 가장 큰 그 원동력은 운동입니다. 아, 또 건강. 예. 운동. 그래서 내가 늘 몸이 답이다 하는 건데, 우리가 한 30분, 40분만요, 걷고 뛰고 하면요, 이 뇌에서 베타 엔돌핀이라고 마약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중독된다면서요, 그렇죠. 운동에도. 예.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뭐라도 하고 싶고. 그만한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나는 꼭 젊은 친구들 보고 운동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덕체가 아니고 체덕지. 그 취업하려는 우리 지역 인재들 친구들에게도 일단은 운동부터 먼저 시작해라. 체력 길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운동을 생활화 하라는 거지. 그게 큰 자산이 된다, 앞으로. 그 운동이라는 거는 특히 나는 이제 마라톤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준비라는 게 중요하고 또 어떤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단순하게 어떻게 뭐 누구인데 이야기를 듣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몸소 그 실천을 하면서 그걸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 우리 젊은 미래 인재들에게 이런 얘기가 다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은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다른 데 나가서 거기서 취업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회사에서 취업하고 가정 꾸려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계속 깨야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러려면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 예, 학교는 우리 인재 역량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더 서포트해주고 해줘야 될까요? 지원해주고. 늘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이렇게 쭉 해왔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처음에 소리, 음악이라는 걸 내가 늘 듣는데 들려준다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공중에 떠다니는 산소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특허를 받고 소주에, 그다음에 또 여기 또 맨발 네. 걷는 촉감이죠.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오감에 관련되는 쪽에 사업을 해서 다 나름대로는 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은 좀 성공한 게 많죠. 그게 이제 남이 생각하지 못한 걸 뭔가를 했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보는 걸 늘 보는 걸 좀 달리 본 거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게 좀 시대가 요구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오감이 열려 있고 감각을 저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이후는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일상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은 깨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학교에서 조금 학생들인데 좀 교육 내지 깨우쳐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학교 차원에서는 감각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신뢰와 사회를 위해서 또 사회 환원 차원에서 에코 힐링 뭐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도 하시고 환원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네. 내가 지금 2010년이니까 11년부터 네. 우리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차에 다니면서 내가 강연을 꽤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참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강연을 못 했지만 우리 내 강연하고 공연을 통해 가지고 또 대학생들인데도 신입 사원들이나 이 친구들 할 때 제가 재능 기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를 이렇게 직접 강연을 들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이것도 하나의 굉장한 그 교육 기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소중한 시간 그렇죠. 내시고 네. 지식을 나눠주시는 거니까. 그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많이 좀 이렇게 들려주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게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의 그 뻔뻔한 클래식을 통해 가지고 문화적인 어떤 또 좀 공유를 하게 만들고 제가 살아온 경험을 또 들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또 나름대로 또 좀 느낌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화면을 보는 우리 친구들은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 체력, 뭐든 미쳐야 하는 열정,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각. 예,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할 때 열정이 있어 미쳐 있으면요.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아침이. 그래서 아침이 기다리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그 열정의 바탕에는 체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몸이 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참 최근에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이야기다. 정말입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요. 뭐 비싼 돈 안 들여서 그렇지. 누구한테 PT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그렇지, 몸 그런 게 만들어서 아니고. 그냥 하천 뛰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뭐 막 억지로 막 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운동을 생활화해라. 젊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실천을 하시면은 오늘 내하고 오늘 이렇게 좀 대면하는 데 하나 정말입니다. 그 한 가지 운동을 하는 것도요. 거의 20년 이렇게 하면 거의 프로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뛰면서 지금 토크를 하는 거지. 21년째 지금 뛰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런토크가 되면서 또 거기서도 또 이제 수익을 창출하시는. 그쵸? 아이고, 돈이 많이 버리고 어디 쓰겠나.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한테, 우리 회장님에게는 대전이란 무엇인가요? 대전이라는 데인데 굉장히 그 포근한 안식처인데. 정말. 고향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고향. 네. 내가 와서 내가 지금 18년째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고 편하게 여기면 고향이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전이 너무 좋은 게 이제 이렇게 환경이 저는 이제 에코 사이언스 시티 대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환경이 상당히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 좀 쾌적합니다. 여기 우리 3대 하천이 있고 주변에 조금만 나가면은 나지막한 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전만큼 쾌적한 도시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히 연구단지 쪽에 가보면요. 전부 공원입니다. 오래됐잖아요. 조성현 지가 숲이 있고. 그래서 에코 사이언스 시티 굉장히 좀 쾌적하면서도 그 첨단 테크닉이라는 네. 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도시라는 게 상당히 좀 어디 나가더라도 이야기할 때는 자부심이 있죠. 그렇잖아요. 에코 사이언스 시티 대전. 발음이 잘 안 나요. 거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요. 거의 대전시 홍보대사 근데 정도세요. 네. 홍보대사잖아요. 대전 방문해 홍보대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홍보대사가 별로 뭐 역할이 없습니다. 예,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역을 리드하라와 앞으로 함께 하시면서 준비된 인재로 희망찬 새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